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17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지난 9월 하순에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 연설을 하러 갔다가 바흐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입니다. 뭘 부탁을 했느냐? 한국은 작년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의 열기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부탁드린다 하면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남북한 동시 입장과 단일팀이 이루어져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이어지고 그게 남북미 대화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32년에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아주 비정치적인 단체입니다. 올림픽과 정치를 섞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이해 정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명이다. 앞으로 저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협력을 계속해서 믿어줘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평화로운 올림픽이 달성되려면 올림픽이 정치화하지 않고 중립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딱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치화하지 않아야 한다. 올림픽을 정치로 이용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지난 15일 날이 아니죠. 15일 서울이 아니고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예선 남북 한 팀 경기가 세계 유례가 없는 무관중 경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동물과 검투사가 격투를 하는 것도 수만 명의 관중이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있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은 관중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북한과 남북 공동 올림픽이 되겠습니까? 손흥민 축구 대표팀 주장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공항에 16일 오후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17일 새벽에 인천 국제공항에 국제공항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거칠게 나왔고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작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거친 플레이를 했고 예민하게 반응했기에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 손흥민이 다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는지 다시 묻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승점 3을 따내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런 경기에서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얻어맞지 않고 돌아와서 다행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기를 왜 하도록 한국이 방치를 했습니까?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 무슨 팔레스타인이나 쿠르드족도 아니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북한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올림픽을 주최하겠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스포츠맨십이 결여된 북한과 남북 공동 올림픽이 되겠습니까? 올림픽 정신이 없는데 올림픽 정신은 정치와 멀리 떨어져야 되고 이념과도 떨어져야 되고 오로지 평화와 화합입니다. 인류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족을 구타 대상으로 여긴 것 같은데 이 축구를 한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 격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상영을 해야 되는데 뭐 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상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면은 국민들이 격분할까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이 외신은 기이한 경기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기이한 경기가 아니라 최초의 경기죠. 이런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를 지켜본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유명 회장, 피파입니다. 피파 회장은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 선수단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맡기고 평양에 갔다고 합니다. 숙소인 평양 고려 호텔과 경기를 치른 김일성 경기장 외에는 어떤 곳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김정은이의 명령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푸대접 아니 위협적 대우를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김정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은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 임원도 또한 격리를 해버렸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들을 주요 귀빈이 자리하는 경기장 중앙이 아니라 한쪽에 몰아버렸답니다. 몰아버렸다. 사실상 감금 수준이었다. 평양 숙소인 고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감금 수준의 2박 3일을 보내고 왔다 이겁니다. 호텔 주변에는 북한의 국가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이 진을 치고 경계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대표팀의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호텔 내에 있는 기념품점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단체 이동 외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전부였다. 호텔 직원들은 규정을 설명한 뒤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니 이게 동족 간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입만 벌리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민족 공조하자고 하는 세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북한 선수들이 팔꿈치를 휘두르고 무릎을 들이댔다.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기술 축구를 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정신력을 앞세운 축구를 펼쳐 경기가 거칠어졌다. 이 정신력이 아니라 이 싸움하겠다고 나왔다는 뜻이네요.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상대가 거칠게 나와 후반 들어 심판이 경기를 여러 차례 끊었다. 선수들을 중재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반복되어 경기가 자주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무관중 경기가 펼쳐질 줄은 직전까지도 몰랐답니다. 1시간 전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사람이 없어서 많이 놀랐다. 저 문이 열리면 5만 관중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전날 북한 측은 4만 명가량의 관중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왜 무관중 경기가 됐는지 설명도 하지 않더랍니다. 설명도 하지 않죠. 약속 안 지킨 데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 남한으로부터 돈 받으면은 화를 내죠.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돈을 좀 받아달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줘야 할 판입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뇌물까지 드려야 되는 이런 북한입니다. 대표팀은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순안공항에 내렸는데 까다로운 입국 심사로 인하여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2시간 30분가량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식자재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모조리 압수됐답니다. 그러니까 호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자기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치한 평창 올림픽 가지고 생색을 내더니 이제는 남북 올림픽까지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거 좀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올림픽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가 되면은 한국 선수들이
평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